시설 원예기사 2차 작업형 5강 줄기초 품셈입니다. 복원한 기출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줄기초 30m, 콘크리트 할증 3%, 철근 할증 5%일 때 콘크리트의 최적, 철근 무게, 거푸집 면적을 구하라고 합니다.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E형 철근 13mm는 무게가 미터당 0.995kg이며 E형 철근 10mm는 무게가 미터당 0.56kg입니다. 피복 두께 무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답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문 아래 도면이 주어져 있는데 이 도면의 내용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각각의 단위가 주어지고 산출식과 함께 답을 구하라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문제를 읽어봤으니 문제를 분석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13은 이게 E형 철근 13mm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E형 철근은 그림과 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각각 홈이 되어 있는 일반적으로 보는 공사 현장에서 보는 철근입니다. 13이라는 것은 이 철근의 지름이 13mm라는 겁니다. 피복 두께 무시가 있는데 피복 두께는 철근의 표면에서 콘크리트 외부 표면까지의 최단거리를 피복 두께라고 합니다. 피복 두께는 보통 50mm를 고려합니다. 그 이유는 철근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방지하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피복 두께를 고려합니다. 피복 두께의 무시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여기에서 캐치해야 문제의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피복 두께를 무시한다는 것은 콘크리트 길이와 철근의 길이가 같다는 의미입니다. 도면을 보면 콘크리트 길이가 800mm인데 반해서 철근은 약간 작게 보이지만 피복 두께를 무시하기 때문에 이 철근의 길이와 콘크리트 길이가 같다는 것을 캐치해 내야 이 문제의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직근의 경우에는 850mm에다가 250mm를 더한 값이 이 철근의 수직 길이라는 것도 함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도면과 함께 주어진 조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수평제 D13이라는 것은 점으로 표시된 점이 9개가 있는데 이게 수평 철근이 9개가 E형 철근 13mm로 배치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선 수직제가 D10 골뱅이 25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골뱅이라는 의미는 간격이라는 의미이며 이는 골조 진행 방향, 즉 단독 줄기초의 30m 길이 방향에 따라서 이 수직제를 250mm 간격으로 니은자, 즉 L자의 반대 이러한 형태로 250mm마다 세우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수직제라고 나와 있는 이 수직근이 주근이며 같은 말로 수직근, 수직제가 같이 쓰이고 이 배력근, 수평근은 수평제, 배력근, 수평근이 함께 쓰인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문제를 푸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비록 기출문제를 복원을 했지만 약간 변경이 되어 있을 때 용어를 바꿀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용어가 같은 의미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문제의 분석이 끝났습니다. 이제 문제의 분석을 끝냈으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초 지식이 있으면 훨씬 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각각의 기초 지식을, 줄기초의 기초 지식을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이 수평근인데 이 수평근을 250mm마다 이렇게 결속을 하면 단지 세로로 세워놓으면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지고 힘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같이 수직과 함께 L자 형태로 해서 정착부를 만들어 주는데 수직근 즉 주근을 L자 형태로 산출한 이유는 구조적
안정성과 시공성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근량을 계산할 때도 이 수직근의 정착부를 같이 계산해 줘야 합니다. 수직근을 L자 형태로 만들므로 인해서 구조적 안정성을 높여 강한 인장력에도 철근이 빠지지 않게 고정을 합니다. 철근 끝단을 구부려서 콘크리트와 부착력을 높이기 때문에 철근이 빠지지 않고 고정이 된다, 그러한 의미이고, 두 번째로 하중 전달인데, 이 상부에서 내려오는 수직 하중을 기초나 슬래브에 넓게 전달하여 부재 간의 결합력을 강화한다. 철근과 또 콘크리트 간의 결합을 강화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시공 편의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철근을 이렇게 세워 놓으면, 단지 이렇게 십자로만 해 놓으면 이게 고정돼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착부를 이렇게 니은자, L자 형태의 반대쪽으로 굽힘으로 인해서 철근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지지대 역할을 하면서 수직 유지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걸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직근은 이러한 L자 형태로 만들어서 철근량을 계산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슬래브라는 의미가 바닥에 있는 판 형태의 구조체라고 생각을 하면 수직 하중을 받은 게 주변에 도나 기둥, 벽체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그냥 단지 읽어보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계속 줄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과거에 건설회사 자재과에 근무했던 경험과 그리고 지인 찬스를 활용해서 줄기초의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줄기초에는 단독 줄기초와 연속 기초가 있는데,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설명하도록 하고, 사진만 보면 단독 줄기초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일자나 이 옆에 또 하나를 더 해서 11자 형태로 보통 많이 만듭니다. 콘크리트를 부은 다음에 바이브레터로 공기를 빼놓고 이걸 굳히면 이와 같은 사진이 됩니다. 이 사진은 기출문제와는 약간 다른 형태인데 변형드려서 이해를 돕도록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의 줄기초는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그러한 형태이니, 이 사진을 보면서 문제에서 제시하는 단독 줄기초가 이러한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직재와 수평재에 대해서, 즉 수직재인 주근과 수평재인 배력근의 역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근인 수직재는 줄기초의 종방향, 세로 방향으로 배치돼서 상부 하중에 의한 휘임에 대한 저항을 합니다. 배력근, 수평재는 줄기초의 길이 방향, 즉 가로 방향으로 배치돼서 온도 변화에 의한 수축과 균열을 방지하는 게 주근과 배력근의 역할입니다. 앞 페이지에서 수직재를 L자 형태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림을 보면서 좀 더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의 L자를 보시면 이 수평근, 배력근에 각각의 수직근을 세워서 결속을 시키고, 이 세로로만 세웠을 때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장착부를 설치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L자의 반대로 또 250mm마다 이렇게 반대로 엇갈려서 세운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력근을, 수평근을 구하는 데는 문제가 안 되지만 주근인 수직근을 구할 때는 이 장착부 길이도 감안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림을 보여드린 겁니다. 실제 현장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수직재 L자가 어떠한 형태로 세워져 있는지만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한 사진이기 때문에 이걸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첨부해 봤습니다. 줄기초에서 단독 줄기초냐 연속 기초냐에 따라서 수직재 수량 산출 방법이 다른데, 그 내용을 제가 여기서 상세히 설명해서 문제를 풀 때 이게 단독 줄기초인지 연속 기초인지를 먼저 지문 속에 이 내용을 잡아내서 수직재 수량을 산출해야 합니다. 단독 기초는 이렇게 처음부터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시작과 끝이 있는 반면에,
연속 기초는 이렇게 테두리로 되어 있어서 이게 막힌 폐쇄형입니다. 그래서 단독 줄기초를 개방형, 연속 기초를 폐쇄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연속 기초는 미음자나 일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수직재 수량을 산출할 때 닫혀 있는 것은 결국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만나기 때문에 간격만큼만 벌려주면 되지만, 단독 기초는 처음 시작할 때 세워 놓고 간격을 5개를 간 다음에 여기에 세워야, 250m 간격 5개를 간 다음에 세워야 하기 때문에 단독 줄기초는 수직재 수량 산출할 때 플러스 1이 추가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산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줄기초는 길이가 현재 1000mm이고 간격이 200mm마다 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이를 간격으로 나눈 다음에 단독 줄기초, 이 단독이란 것 때문에 2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0 나누기 200에 더하기 1이 되기 때문에 단독 줄기초의 수직재는 6개, 이 번호처럼 1번부터 6번까지 6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연속 기초는 막혀 있어서 여기에서 결국은 만나기 때문에 길이를 간격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됩니다. 연속 기초의 수직재는 1000 나누기 200을 해서 5개가 됩니다. 연속 기초의 그림의 경우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편의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보여준 거고, 실제로는 다음 페이지 같이 현장에서는 사용이 됩니다. 시험용의 앞에 이 왼쪽의 부분이고, 실제 현장에서는 이렇게 피복 두께를 고려하는데 저희 문제에서는 피복 두께를 무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연속 기초는 제가 편의상 이렇게 5개 일정한 간격을 해줬지만 현장에서는 실제로 각이 지는 곳에는 꼭 세워야 이런 게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한다는 것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푸집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의 단독 줄기초의 모양이 이와 같은 형태인데, 거푸집을 설치할 때 흰색 이 윗면은 콘크리트를 붓는 곳이고, 또 중력에 의해서 이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여기에 거푸집을 대어 놓았기 때문에 이거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얀 부분에는 거푸집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면과 수직인 부분에 거푸집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림으로 보시면 파란색 부분이 앞쪽과 뒤쪽이 있기 때문에 2개, 그리고 주황색 거푸집이 양쪽이 있기 때문에 곱하기 2, 녹색 거푸집도 양쪽에 있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하면 됩니다. 결국 각 색의 넓이를 구해서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1, 2, 3의 넓이를 더해 주는 게 거푸집의 면적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이 상판 흰색 부분은 거푸집을 설치하지 않는다, 이것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줄기초 기초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이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콘크리트의 최적입니다. 콘크리트의 최적은 상부 기둥 부분과 하부 기둥 부분을 구한 다음, 넓이를 구한 다음에 여기에 단독 줄기초의 길이가 30m이므로 이 30m를 길이를 곱해주고, 콘크리트 할증이 3%이기 때문에 결국은 103%, 그래서 1.03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산출식을 쓰고 답을 구하면 됩니다. 상부 기둥의 넓이가 가로 0.25m, 세로 0.8m를 구한 다음에 하부 기둥 가로 0.8m, 세로 0.2m를 곱해서 넓이를 구한 걸 더한 다음에 단독 줄기초의 길이 30m, 콘크리트 활증률이 3%이니까 1.03을 곱하면 정확하게 12.74625가 나오는데, 조건에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12.75 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형철근 13mm의 무게를 구하는 겁니다.
E형 철근은 여기에서 E형 철근 13은 수평제이기 때문에 이 수평제로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기 때문에 점이 9개 한번 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점이 9개이기 때문에 수평제가 9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근 개수가 9개고 줄기초의 길이가 30m이기 때문에 길이 30에다가 단위 중량 E형 철근 13이 미터당 0.995kg이기 때문에 0.995를 곱하고 여기에 철근 할중률 5%를 감안해 주면 1.03이 됩니다. 이걸 계산해 주면 E형 철근 13mm의 무게가 산출이 됩니다. 답안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철근 개수인 9, 길이 30m, 단위 중량 0.995kg, 철근 할증 1.05를 곱하면 282.08이온인데 소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기 때문에 282.08kg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수직제인 E형 철근 10mm 철근 무게를 구하는 게 가장 여기에서 핵심 키 포인트입니다. 산초식은 바닥을 가로지르는 보강제, 그리고 바닥 한쪽으로 꺾이는 길이는 수직제에서 이렇게 L자 장착부의 길이를 감안해 주고, 그리고 이 수직 길이를 더한 다음에 250mm마다 수직제를 세우라고 했기 때문에 그 간격을 계산해 주고 E형 철근 10mm의 무게를 곱하고 할중률을 곱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닥 한쪽으로 꺾이는 길이인데, 이 바닥 한쪽으로 꺾이는, 그러니까 수직제의 L자로 되어 있을 때 이 장착부 이 부분의 길이는 바닥 전체를 가로지르는 이 보강 길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0.4m가 바닥 한쪽으로 꺾이는 길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전체를 가로지르는 보강 길이가 800mm이기 때문에 0.8m이며, 그리고 바닥 한쪽에 꺾이는 길이는 바닥 전체를 가로지르는 보강 길이의 절반이기 때문에 여기가 0.4m입니다. 그리고 수직 길이는 피복 두께를 무시하기 때문에 철근의 길이가 콘크리트의 길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수직근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밑까지 다 해줘야 됩니다. 850mm 더하기 250mm가 여기에서 말하는 수직의 길이기 때문에 1.1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격은 단독 줄기초이기 때문에 길이를 간격으로 나눈 값에다가 더하기 2를 해줘야 됩니다. 30m 나누기 250mm를 하면 30m 나누기 0.25m를 하면 120에다가 더하기 2를 해주는 게 수직제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E형 철근 10mm는 미터당 0.56kg이기 때문에 무게를 곱해주고 여기에 할증률을 감안해 준 게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산출식과 함께 무게는 바닥을 가로지르는 보강 길이인 0.8m, 그리고 바닥 안쪽에 꺾이는 길이는 보강 길이의 절반이기 때문에 0.8 나누기 2, 수직 길이 콘크리트의 길이와 같기 때문에 0.85 더하기 0.25를 한 철근의 길이와 수직제의 수량, 무게, 할중률을 곱하면 163.6404가 되는데 소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기 때문에 정답은 163.64kg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푸집입니다. 거푸집은 넓이만 구해서 그 넓이에 2배씩만 해서 다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거푸집은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는 쉽습니다. 앞, 뒷면, 이 앞면과 여기에 뒷면, 그리고 여기에 측면, 하부의 측면을 해서 곱하기 2를 해서 이 넓이를 다 더해주면 이 거푸집의 산출식은 끝납니다. 상부 기둥의 넓이는 0.25 곱하기 0.85에다가
하부 기둥인 0.8 곱하기 0.25를 한 넓이를 더해서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고, 상부 기둥의 옆면은 0.85 곱하기 30m를 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주고, 하부 기둥은 0.25 곱하기 30m를 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서 다 더해주면 거푸집의 답이 되겠습니다. 0.25 곱하기 0.85 더하기 0.8 곱하기 0.25의 한 앞면의 넓이를 뒷면까지 고려해서 곱하기 2를 해주고, 상부 기둥의 옆면은 0.85 곱하기 30m를 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부 기둥은 0.25 곱하기 30m를 한 다음에 2를 한 것을 다 더해주면 66.825가 되는데, 수호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기 때문에 정답은 66.8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기출문제에 복원을 했을 때 문제의 답은 여기까지 쓰면 해결이 되는데, 철근공과 이런 인부들의 금액을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계산하는 게 종종 다른 조경기사나 이런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쪽도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조건에서 가공조립 노임 단가는 톤당이기 때문에 철근의 무게를 킬로그램으로 구했으니까 그걸 톤으로 전환시켜 줘야 되고, 금액을 10원 미만은 절사라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7원이다. 그러면 이것은 10원으로 이렇게 변환해 줘야 합니다. 여기에서 가공인이 철근공과 인부가 있고, 조립인이 철근공과 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근공의 노임 단가와 인부의 노임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철근 골조를 세울 때 각 철근을 구부리거나 자르는 철근공이 있고, 그 철근을 엮는 조립 철근공이 있기 때문에 이 철근을 노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철근공의 가공과 조립인을 더해줘서 톤당 4명이 되고, 그 4명의 노임이 철근공이 인당 6만 원이기 때문에 곱하기 6만 원을 해주며, 인부는 0.9 더하기 1.3, 2.2 곱하기 34,000을 해서 더한 값을, 이 임금의 값을 전체의 철근의 무게와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근의 무게가 445.72kg입니다. E형 철근 13mm가 282.08kg이고, E형 철근 10mm가 163.64kg이니까 철근의 무게는 445.72kg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노임 단가를 앞에서 조건에서 톤으로 줬기 때문에 이 킬로그램을 톤으로 바꾸면 0.4457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근의 무게와 철근공의 노임을 계산하고 인부의 노임을 계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산출하면 되겠습니다. 철근의 무게인 0.4457톤에다가 철근공 가공과 조립의 인부가 1.5에 2.5를 더하면 4명이 되고, 여기에 철근공의 노임인 6만 원을 곱한 다음에 인부의 인원이 0.9에 1.3이니까 2.2명의 인부 노임인 34,000을 곱한 것을 더한 다음에 철근의 무게와 곱해주면 값은 143,312.565인데, 이것을 원단위 미만은 절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143,310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복원해서 문제를 분석해보고, 그리고 줄기초의 기초 지식을 어느 정도 설명한 다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는 비전공자도 많고 처음 접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 설명을 보시면서 줄기초의 기초 지식을 쌓고 문제를 푼다면 문제의 접근성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줄기초에 관련된 품새 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수직제의 수량을 산출하기 위해서 이게 단독 줄기초인지 연속 기초인지만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합격의 그날까지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손평리 이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